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의 학습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학습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계제도 기초이론, 도면의 형식 및 KS 산업 규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시험에서 조립 도면이 주어지면 준비된 자와 KS 기계제도 규격집을 활용을 해서 2D 도면을 그리고 2D 도면이 완성이 되면 3D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각 부품을 3D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파일들을 가지고 3D 도면을 완성을 해서 2D 도면과 3D 도면을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면 시험이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와 같이 보여지는 문제 도면, 조립 도면을 보시면서 이제 측정을 할 건데요. 그 측정을 하기 전에 2D 도면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D 도면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2D 도면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이 안에 부품들을 그리는 거 그 전에 이 도면의 틀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이 표 모양 보이시죠? 이걸 표제란이라고 합니다. 표제란을 또 그려야 할 거고요. 왼쪽 위쪽에 여기도 표가 있죠. 이런 표는 이제 수험번호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제란과 수험번호란을 그려야 되고 이 전체 도면의 틀을, 전체 도면의 프레임을 그려야겠죠. 이걸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요. 공개 문제를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셨다라면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제 길이가 나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분석해 놓은 이미지 화면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입니다. 도면의 틀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리게 될 건데요. 요 길고 짧고 짧고 길고 짧고 짧고 요 선 있죠? 이런 모양의 선을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사각형 보이시죠? 제가 빨갛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사이즈가 A0 용지에서는 A0 용지 크기가 이렇죠. A1에서는 이렇게, A2에서는 이렇게, A3, A4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지난번 공개 문제에서 A2 용지에 2D 도면을 작성을 해라 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A2 용지가 가로가 594mm, 세로가 420mm입니다. 옆으로 길게 놨을 때 가로 사이즈가 594mm, 세로 사이즈가 420mm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A계열 용지 사이즈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요. 표현을 해보면요.
자, A4 용지는 자,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 가로가 297이고 세로가 210mm입니다. 그리고 A3 용지가 가로가 420mm고요. 세로가 297mm죠. 자, A2 용지 크기가요. 594, 가로가 594고요. 자, 세로가 420입니다. 자, A1이 841에 594고요. 자, A0가 1189에 841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자, 일정한 어떤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A4 용지 사이즈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 나머지 용지 사이즈는 유추해서 자,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즉 A4 용지는요 297에 210인데 자, A3 용지가 이렇죠. 자, 이건 자, 이 A4 용지의 긴 쪽 사이즈가 A3 용지의 짧은 쪽 사이즈가 되죠. 자, 그리고 자, A4 용지의 자, 짧은 사이즈가 A3 용지의 긴 쪽 사이즈로 갈 때 곱하기 2를 해서 가면 420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A3 용지에서 A2 용지로 갈 때 A3 용지 긴 쪽이 짧은 쪽으로 그대로 내려가고요. 자, A3 용지의 짧은 쪽이 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297에 곱하기 2 하면 59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4에서 A2까지는 한 단계씩 종이가 커질 때 자,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A2에서 A1이 될 때 자, 이때도 긴 쪽의 사이즈가 자, 짧은 쪽의 사이즈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A1의 긴 쪽 사이즈가 자, A0의 짧은 쪽 사이즈로 가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A2 용지의 짧은 쪽 사이즈가 자, 긴 쪽으로 갈 때는 자, 곱하기 2에 더하기 1이 되죠. 자, 마찬가지 A1에서 A0로 갈 때도 자, 짧은 쪽에서 긴 쪽 치수 갈 때 마찬가지 곱하기 2에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A4 사이즈의 용지 크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 나머지 A3, A2, A1, A0 용지의 크기를 자, 유추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죠. 자, 물론 자, A4, A3, A2 용지는 그냥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혹은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적용을 할 때 자, 그럴 때 이거는 바로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CAD를 배웠고 그리고 이런 기계제도 시험을 치려고 하면 A계열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자, 그러면 얘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공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 봤었죠. 잠깐 보고 넘어갔는데 자, 여기 보면 이 표제란의 사이즈 시험 문제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수험번호란. 자, 수험번호란의 사이즈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외울 필요 없고, 예, 시험 문제상에 나오니까 이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이게 A2 용지 사이즈죠. 자, 그래서 여기 B가, 자, 도면에 한 개, B가 594랍니다. 이게 594랍니다. 자, 아까 제가 저 앞에 화면에서 이 선을 가상선으로 그려놓은 거였죠. 자, A가, 자, 여기인데, 세로인데, 자, 여기가 420이죠. 자, 그리고 C가, 자, 요 간격, 요 간격이죠. 자, 아까 10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D가 또 여기 추가로 나와 있는데, D는 여기 10만큼 안으로 들어온 요 사각형, 자, 여기서 또 요만큼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 요 선 있죠. 자, 이게 중심 마크라는 선인데요. 자, 이걸 중심 마크라고 해요. 자, 이거 사이즈를 15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각형 안쪽으로 오고요. 바깥쪽으로 10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험지 상에 주어지는 대로,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한번, 자,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캐드를 처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서요. 이제 시험이라고 치면, 자, 처음에 무조건, 자, 리미츠, 자, 리미츠라는 명령으로 도면의 한계를 설정을 합니다. 자, 0,0에. 자, 아까, 자, 여기 594에 4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걸, 자, 요 화면에서 또 같이 보면서 해 보시면은요. 자, 가로 길이. 자, 여기가, 자,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가, A2가 594에 420이다. 자, 얘가 594가 되고, 자, 얘가 420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서 리미츠에서 0,0에, 자, 오른쪽 위 구석을 594에 420으로 합니다. 자, 리미츠를 한다고 해서 CAD 화면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자, 리미츠로 해서 도면의 한계. 자, 무식한 말로 하면 종이 크기를 정했으면, 자, 그럼 바로 이제 줌 명령을 내려서, 자, 전체. 자, 이렇게 하면, 자, 밑에 빨간 선이 가로선으로 보일 거고요. 자, 왼쪽에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자, 왼쪽에 초록색 선이 내가 정한 종이의 왼쪽 끝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EC 명령으로, 자, 절대좌표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석점을, 자, 0,0으로 지정을 하시고, 자, A2 용지 크기라고 했죠. 자, 아까 A2 용지 크기가 594에 42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린 이 사각형, 자, 이게 뭐다? 자, 이게, 자, 이 가상선으로 그려져 있는 요 사각형이다. 자, 이걸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사이즈만큼, 혹은 2번 사이즈만큼, 철을 하지 않을 때, 시험은 철을 하지 않을 때니까. 자, 10이죠? 그래서, 자, 오프셋을 해서요. 자, 10만큼, 자, 얘를 안쪽으로. 자, 이와 같이 오프셋을 합니다. 자, 위에 명령창 때문에 좀 가려지죠? 자, 그래서 가운데 휠 살짝 굴려서, 자, 화면 살짝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중심 마크라는 걸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중심 마크가 자, 아까 얘였죠. 자, 공개 문제상에서 자, 얘 사이즈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 여기는 일단 10이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사이즈가 자, 5였죠. 그래서 15였죠. 자, 그래서 이 중심 마크의 길이는 자, 15가 되고요. 자, 라인 명령 내려서 자, 바깥의 사각형의 중간점에서 자, F8번 직교 키고 자, 안쪽으로 15 네 군데 다 자, 이와 같이 중심 마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바깥의 사각형은 바깥의 큰 사각형은 자, CAD에서는 도면 영역을 설정한 후 이 선을 지운다 라고 표현을 해놨죠. 예, 지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택된 상태로 딜리트 해서 지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의 표제란, 자, 왼쪽 상단의 수험번호란을 그리기 위해서. 자, 이대로 그냥 오프셋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대로 오프셋을 하면, 자, 얘가 폴리선이죠.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는 선이 폴리선이죠. 자,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X라는 명령으로 explode 자, 폴리선을 분해를 먼저 하셔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표제란 같은 경우 자, 나와 있는 사이즈 그대로 한번 해보면 자, 오프셋 자, 저는 이 사이즈를 외우고 있습니다. 130만큼 자, 세로선을 왼쪽으로 자, 계속해서 오프셋 15만큼 자, 가로선을 위로 자, 오프셋 자, 8 해서 자, 한번 오프셋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만약에 부품이 4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4번 더 자, 이렇게 오프셋을 해서 자, 트림을 해서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선을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자, 오프셋 35에서 얘가 이렇게 가고요. 자, 얘 또 이렇게 오고요. 자, 트림해서 이 선 기준으로 얘는 지우고 자, 오프셋 15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자, 얘를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트림 이 선 기준으로 자, 여기랑 여기랑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오프셋 20 해서 얘를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트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프셋 자, 7.5 자, 아까 여기서 여기가 15였죠 자, 절반이 7.5 자, 얘 밑으로 트림해서 이 선 기준으로 자, 여기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제란의 모양이 그려졌고요. 자, 왼쪽 위에 자, 수험번호란 자, 오프셋 20 해서 얘 2번 가고요. 자, 오프셋 60 해서 얘 앞으로 가서 자, 오프셋 8 해서 가로선 3번 트림으로 자, 기준선을 선택을 하고 자, 트림을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모양이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글씨 써야 되죠. 자, 글씨는 쓸 때 P라인으로 자, 글씨가 들어가는 칸에 대각선이 그려지도록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P라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로 된 선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DT 명령을 내려서 자, 자리 맞추기를 미들 센터, 중앙 중심이죠. 자, 이 상태로 여기 중간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글자 크기는 3.5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글씨를 품번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이제 카피를 해서 자, 기준점을 이 대각선의 중간점으로 잡으시고 자, 지금 대각선이 그려져 있는 판의 중간점에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글씨를 카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 위에 수험번호란도 자, P라인에서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P라인을 그려놓고 자, 여기 품번이라는 글씨를 똑같이 자, 중간점, 기준점으로 잡아서 자, 왼쪽 위에 자, 중간점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P라인이기 때문에 자, 선택해서 딜리트하면 한꺼번에 지워지죠. 자, 여기는 수험번호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본인 이름, 성명, 그 다음 제일 밑에 칸이 감독 확인이죠. 자, 성명은 자,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는 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라는 자, 제가 이 맞춤을 자리 맞춤을 미들센터 중간 중심으로 안 했죠. 왜냐하면 수험번호는 이 칸이 옆너비가 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수험번호란만 DT 응용으로 자리 맞추기를 자, 맞춤 F로 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스냅은 안 잡히게 자, 요쯤 클릭하시고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자, 오른쪽도 객체 스냅은 안 잡히게 자, 이 정도 클릭하시고 글씨 크기는 똑같이 3.5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본인 수험 번호를 쭉쭉쭉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표제란 자, 표제란도 이 P라인 자, 지우시고요. 자, 여기가 자, 품번 맞죠? 자, 그리고 자, 이 자리는 자, 여러분의 작품 시험 도면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명 혹은 도면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제가 글씨를 안 썼군요. P라인을 안 그렸어요. 자, 여기는 그냥 자, 라인을 그냥 추가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피. 자, 이쪽도 사실 P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렸었어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P라인, 자, 라인 지우고요. 자, 여기가 품번, 자, 여기는 품명이죠. 부품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자, 재질, 자, 여기가 수량, 여기가 비고란이 되고요. 여기가 작품명이었죠. 자, 도면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척도가 나오고, 자, 각법이 나오죠. 자, 요 정도 해 놓으시면, 자, 이게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자, 표제란과 수험번호란을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일단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PT 자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작성이 되는데 자, 아직은 선의 굵기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 선의 굵기는 선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개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레이어의 개념을 추가해서 이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의 도면을 그릴 때 레이어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눈 레이어에 이제 각각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선들의 굵기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3차 시대 좀 더 정확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면의 형식을 이런 형식으로 그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마지막 페이지 잠깐 보셨는데 자, 척도 표시의 방법. 자, 우리가 어떤 도면을 가지고 얘가 1대1이다. 혹은 뭐 1대2다. 혹은 뭐 5대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면 자, 1대1이라는 건 자, 현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현척이라는 건 실물과 같은 크기로 도면을 그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가 도면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 뒤에 숫자가 실제 물체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물체의 크기를 실제 물체의 크기보다 작게 그리는 거 그걸 축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척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조건 뭐 앞에 숫자가 작고 뒤에 숫자가 크면 되느냐? 예. 막 내 맘대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KS 규격에 이런 척도를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자, 축척도 그렇고 배척도 그렇고 자,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걸 우선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도면을 표현할 때 자, 부득이한 경우 자, 이러한 축척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축척을 쓰긴 하는데 자, 웬만하면 자, 이 위에 있는 자, 이 축척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축척이라는 게 자, 1대2, 자, 1대5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얘네가 앞에 숫자가 도면의 크기고 자, 뒤에가 실제 물체의 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1대2라는 건 무슨 의미죠? 자, 2에 해당하는 크기의 물체를 1로 그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반의 크기로 도면을 그린다는 얘기죠. 실제 물체보다 절반의 크기로 작게 자, 그렇게 그린다는 게 1대2라는 표현이죠. 자, 1대5라면 자, 5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크기의 물건을 자, 1로 그린다.
자, 5분의 1로 줄여서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 물체의 크기를 줄여서 그리는 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배척이라는 거는 앞에 숫자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숫자가 2고 뒤에 숫자가 1이다. 자, 2대 1이다. 그러면 실제 물체의 크기가 1인데, 자, 이걸 2로 그린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니까 2배의 크기로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물체의 크기를 크게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시험에서는 뭐, 간혹, 진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뭐, 그럴 때 이제 축척을 적용을 해서 뭐 1대2로 그리라든가, 뭐 아니면 2대1로 그리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과거에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거의 대부분의 도면은 현척, 자, 1대1로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또 지시사항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척도에 관한 지시사항을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위에 보시면, 자, 축척과 현척과 자, 배척은, 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NS라는 표현이 있죠. 자, NS가 가로 안에, 자, not to scale이다. 자,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죠? 자, 스케일이, 자, not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맘대로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 엄청 큰 물체를 그려야 되는데, 축척을 적용해서, 뭐, 1대 10이다, 1대 20이다, 뭐, 1대 200이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겠지만, 자, 어떤 경우에는, 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뭐, 너무 또 작게 표현된다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크게 표현된다거나, 뭐, 도면에 딱 맞게, 도면에 적당한 어떤 크기를 줘서 그리고 싶은데, 자,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여기 정해져 있는 축척으로는, 자, 그리려고 할 때 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 4.5라든가, 뭐, 1대 7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척이 아닌, 정해져 있는 척도값이 아닌, 자, 내가 임의의 숫자를 줘서 임의의 크기로 그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도면상의 표제란에 척도란에 NS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KS 기계제도 규격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1번 부품은 뭐 1대 7로 했는데, 자, 뭐 또 다른 뭐 2번 부품은 뭐 1대 뭐 8로 했다.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비록 NS, not to scale 일지라도, 자, 1번 부품을 1대 7로 했으면, 다른 부품들도 다 1대 7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1대 7을, 척도란에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에 NS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도면을 보실까요? 자, 앞에, 자, 여기 척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확대 좀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척도 있죠? 자, 요 옆에 칸에다가, 이 실제 시험에 주어지는 척도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간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간단하게 이 도면의 형식, 그 다음에 KS 기계제도에서 기계제도 규격집에서 규정하고 있는 척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실제 시험의 도면의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실제 도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레이어를 도면층을 나눠서 다시 한번 정갈하게 표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번 시차에 대한 복습이 되겠죠. 자, 이번 2회차 실제 내용 학습에서는 거의 1회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회차 수업의 내용은 이렇게 기본적인 도면의 형식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시고, 자,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셨거나 좀 빨랐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